다음은 비상조치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해서 제어 조치를 잘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이 비상조치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실행 먼저로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위험 요인별로 아까 파악했던 위험 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를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존에 어떤 우리가 제어를 하고 있는지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누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그 담당자가 임시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 빨리 가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위험 범위 밖으로 빨리 도망가야 될지, 이런 것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애초에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누출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차단되게끔 설비가 돼 있었다면 빨리 도망가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누출되고 꼭 그걸 갖다가 임시적인 조치를 해야 되면은 빨리 보고 착용을 해서 임시적인 조치를 한 이후에 위험점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재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을 수립하되,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해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주기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계획의 미비점들이 보여요. 제가 여러 회사의 어떤 비상조치 훈련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 대부분 아주 잘하고 있는 데여서 제가 가서 봤겠죠. 페인트 회사 가서 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걸 딱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또 보여요. 이게 열심히 이렇게 아주 열심히 해도 문제점이 보인단 말이죠. 갑자기 소화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겠죠.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훈련에 익숙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소화기가 안 나온다,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그 장비들을 갖다 어떻게 관리할 건지 좀 보완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내용은 위험 요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먼저 발굴하고,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조치 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훈련한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중대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그다음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3가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비상조치계획은 다른 거에 달리 조금 고민해야 될 게, 다른 것들은 법이 아까 최소한이니까 제가 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안 드렸어요. 사실 법보다 조금 위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법을 어기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라 했는데, 비상조치계획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 비상조치계획을 어디까지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 PSM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 대안의 시나리오라고 해서 가장 피해 범위가 큰 거 또는 자주 날 수 있는 거 위주로 어떤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훈련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대법에서는 그렇게 한정시켜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나중에 났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조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작업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조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감독관들이. 그렇다는 것은 어떤 가지고 있어야 될 매뉴얼 종류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위험 요인 파악에서 했던 그 위험 요인들별로
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은 또 별도로 체크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발굴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창하게 뭐 화재 폭발, 뭐 급성 독성 물질 누출, 뭐 이렇게 거창한 것만이 아니고 간단한 것들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적합한 예시인 것 같아서 두고 왔어요. 우리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죠. 근데 보면 한번 볼게요, 같이. 2019년도에 지하 집수조의 수중 모터를 점검하기 위해 내부에 들어갔다가 황화수소에 질식했어요. 근데 그 질식한 지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 외국인 근로자도 3명도 2, 3분 안에 쓰러져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 되찾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비상조치 계획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한 명 사망한 건 그렇다 쳐요. 근데 이게 좀 훈련이 돼 있었다면 추가적인 사람들까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밀폐 공간에서 질식 사고 나면은 동료들이 뭐 자도 또 구하기 위해서 막 그냥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돼 있었다면 추가적인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예방 대책을 한번 다시 같이 볼게요. 1번 적혀 있는 게 지하 주식수소 수중 모터를 외부 모터로 대체한다. 이건 구조 변경을 통해서 위험 요인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겠죠.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것들도 사실 밀폐 공간 질식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있었다면 추가적인 애초 사고도 안 일어났고 추가적인 조치도 안 일어났겠죠. 추가 사망 사건도. 그다음에 작업 허가제를 도입한다든지 관리 감독자를 배치했으면 이렇게 무시하고 작업을 안 했겠죠. 작업 허가할 때는 뭐 당연히 어떤 환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했을 테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 거 잘했으면 사고 안 났을 건데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비상조치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 수립이나 훈련 같은 게 부족했다는 거죠. 뭐 당연히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니까 예상할 수 있는 사고는 맞아요. 근데 사고가 났단 말이죠. 근데 또 추가 사고 났죠. 예측 못할 사고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 있었으면 그 훈련을 했다면 사고가 안 일어났겠죠. 특히 추가로 사망 안 했겠죠.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야 될 게 화재 폭발, 독성 누출만이 아니다라는 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다 매뉴얼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 드릴게요. 다음은 도급 영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1번부터 4번이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났을 때 그걸 최소화하는 거였죠. 6번째 요소는 뭐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 말고 이 회사 내 위험 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 외부인들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회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첫 번째,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우리 회사 내에서 어떠한 작업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위험 요인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 요인들을 적어도 제어할 수 있는 애들을 불러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해서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는 계약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적합한 수급인을 선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을 했다면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하고 작업기간 등을 또 보장해 줄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 내 이 같은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공자님 말씀 같은 내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제가 사고 사례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뭐 파견업체도 중요하고 뭐 판매업체도 중요해요.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공급업체가 잘못해서 우리 회사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 기껏 우리 회사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외부인 때문에 사고 날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느냐.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며 주기적으로 해당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중요합니다. 계약 부서하고 안전팀하고 소통 안 되면 이게 또 무시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거 연결 잘 시키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도급 용역 업체 수준 평가 예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예시 평가 기준은 예시로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능력이 없는 자가 이 작업을 못 하게끔 하는 적절한 기준만 자기들이 회사에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배점이 너무 작아서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다른 게 좋으면 선정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수급을 선정하는데 다른 품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만점인데 안전은 빵점인 데가 있다 쳐요. 근데 그 배점 기준이 안전에 대해서는 아주 배점 기준이 작아가지고 전혀 걸러지지 못한다. 그렇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전이 고려될 수 있을 만큼만 고려되면 되고, 요 제가 제시하는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간단해도 상관없어요. 자, 도급 용역 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지. 도급 용역 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완한다. 사실 당연히 이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회사 내 위험 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작업 방법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전문가니까 잘 하겠죠. 근데 위험한 이유는 그 작업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환경은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도 제공하고 위험성 평가도 우리 수급인이 와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도급인이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유해 위험 요인들이 아주 많은 회사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올 때마다 어떻게 자료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책자 같은 걸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거든요. 만들어 놔서 그때에다가 비상은 어떻게 비상 훈련은 어떻게 되며 어떤 게 위험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책자로 마련해가지고 그냥 줘버리면 돼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는. 그리고 그거를 매년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받은 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각 업체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는 절차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의견에 관한 검토, 처리 결과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업체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위험한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서는 작업 허가 절차도 도급할 때는 작업 허가 절차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처럼 작업을 허가 받고 했는데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업체는 여기 처음이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다양하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빨리 리스판스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런 절차가 없고 리스판스가 없으면 수급업체들도 어차피 결국은 이게 사람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무시하고 그냥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럼 무시하게 작업하게 되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그 사고는 결국은 그 사고 난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이 도급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인 작업자들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느냐. 작업하기 전에 작업 허가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감시인이라든지 관리 감독하면서 또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도급 용역 위탁 시 관련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절차가 있냐.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시 관리 감독하는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 감독을 한다. 여기 예시로 들어놓은 거예요. 선정할 때 도급 용역 위탁 받는 자의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검토하고 어떻게 안전보건 관리를 하겠다고 써놓은지를 적합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고
작업 전에는 그 작업하기 전에 얘네들 우리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성 평가 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위험성 평가가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예. 또 작업할 때는 작업하기 직전에 작업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 작업하고 있는 과정 속에는 순회 점검을 통해서 얘네들의 계획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허가해준 그 내용에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지를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이 완료됐을 때는 이 업체가 뭐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잘 하더라 말더라 이런 것들을 또 평가를 해가지고 차후에 또 업체 선정하는데 반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큰 회사처럼 유지 보수가 매년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착이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왜냐면 아무하고나 계약하진 않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풀을 가지고 그 중에서 또 고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 허들을 넘은 회사를 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뭔가 어떤 도급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특히 뭐 위험성 평가, 정보 제공이라든지 위험성 평가, 순회 점검, 작업 허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급 주는 사람도 익숙하지 않고 수급인도 여기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제공해라.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유해물질들의 명칭과 유해성, 위험성. 두 번째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사항의 주의사항. 세 번째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의 내용. 이건 뭐 사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작업하는 곳에서 뭐가 위험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지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서 그거 뭐 안 가르쳐 주고 내가 막 가연성 물질 있는 데다가 막 화기 작업을 해버려. 막 그래 불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거의 뭐 사실은 도급인이 잘못한 거죠. 그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뭔가 누출됐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잘 제공해줘라. 또는 뭐 책자로 마련해 놓고 있어도 좋다. 그 다음에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공식적인 안전보건 활동에 수급인 근로자를 참여시켜라. 그러니까 적어도 수급인 근로자가 뭔가 위험 있을 때 뭔가 알려줄 뭐 루트 같은 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무시하고 작업하지 않도록. 수급업체가 안전보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라. 위에 동일한 내용이고요. 도급 영역 위탁 업무의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등 위탁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를 두고 이에 따라 관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 시에는 수급인의 관리 안전보건 계획서를 검토하고 작업 전에는 위험성 평가를 검토해주고 또 작업 시에는 작업 허가라든지 순회 점검을 통해 가지고 또 관리를 하고 작업 완료해서 또 평가에 한류하고 이런 것들을 절차를 두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단계별 활동 예시를 드러났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뭐 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도 제시하고 입차 서류 검토할 때 안전작업 계획서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안전팀과 어떤 우리 계약하는 그 팀이 같은 곳이면 상관없는데 없으면 안전팀이 여기 관여를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감독 가면 그런 거 보거든요. 왜냐하면 관여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보고 관여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쪽에 약점이 있을 수 있겠네 라면서 저희는 이제 감독관이니까 약점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쪽 부분에 약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죠. 네. 자, 그럼 우리 중대법 시행령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항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적격 수급인을 선정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 세 번째로 건설업 및 조사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결국 비용하고 기간을 갖다 보장해줘라 라는 겁니다.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고 적절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줘라. 그리고 이거를 정해놨다면 이 절차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 라는 게 우리 중대법 기준입니다.
사고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업체를 왜 관리해야 되는지를 그냥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원료 공급업체 신입 직원 F가 가성소다라고 적혀 있는 통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을 가산화수소 탱크에 주입했다. 그래서 오염된 가산화수소를 폐기물 탱크로리로 이송했으나 2시간 후 탱크로리가 폭발했다. 폭발 충격에 따라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대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뭐 우리가 주입구에다가 왜 식별 표시 같은 걸 안 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요새는 뭐 보통 주입하는 데다가 락아웃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누군가 우리 그 담당자가 와서 허가해주기 전에는 주입 못 시키도록 그냥 그 함을 그냥 열쇠로 잠가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원료 공급업체가 신입 직원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회사 신입 직원이 아니고 공급업체 신입 직원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박살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행히 아니 아주 완전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해서 얼마 큰 거예요. 이거 뭐 더 크게 났으면 회사가 뭐 무너질 수도 있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업체도 관리해야 된다. 우리 회사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있었으면 공급업체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알려주냐면, 이거 작업할 때는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 절차라고. 그러면 우리 담당자 내려와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우리는 작업 허가 승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 이게 우리 안전보건 시스템에다가 공급업체도 추가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확보라는 것이 도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잘 모르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 우수 사례인데요. 여기서 우수 사례는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이제 좀 활성화시켰다라는 거거든요. 협력업체 작업 중지 동료 제도를 시행했대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좀 활성화 시켰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245건 있던 작업 중지 제도가 자기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21년도 상반기 반기만 해도 5배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10배로 늘어버린 거죠. 그게 뭐냐면 협력업체에서 작업하다가 요게 뭐 갑자기 위험한 게 있으면 작업 못 하겠다. 작업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청에서 그거 확인한 다음에 그거 조치를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요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 잘한 것 같아요. 잘했다는 뜻이 뭐냐면 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보호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협력업체 근로자가 우리 회사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발굴을 해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위험 요인 파악에 협력업체 근로자를 활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작업 중지 때문에 로스 나는 게 좀 있겠죠. 근데 이건 뭐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엄청 줄 거라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아주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7가지 요소가 있지만 처음부터 7가지 요소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7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개만 잘해도 사실은 위험성이 확 줄어들거든요. 어떤 회사는 뭐 위험성 평가를 되게 잘해. 그러면은 이런 회사는 또 위험도 확 떨어져 있어요. 어떤 회사는 경영자 리더십이 아주 뛰어나요. 안전 문화가 활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문제 있는 거 돈 잘 투입해. 그러면 또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7가지 중에서 요것들 협력업체 관리 중에서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한다 하면 또 생각보다 어떤 사고 발생 위험이 확 줄어들 거예요.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법령 기준에 따라서 협력업체 선정할 때 적격 수급업체 선정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 평가 결과를 환류하더라라는 건데, 근데 이 회사에서 제가 우수 사례라고 보고 온 거는 사실 이겁니다. 협력업체의 작업 중지권을 활성화시켰다라는 거. 이거는 뭐 하여튼 보고 배울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평가 및 개선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사고 나기 전에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라. 근데 안타깝게도 사고가 났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위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도로 조금 더 관리를 하시고, 요까지가 지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4가지를 만들어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7가지 뭐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절차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걸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간다면 점점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및 개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 및 개선을 통해서 우리 중대법에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제 준수하는 데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보건관리체 가이드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평가 및 개선을 넣었냐면 첫 번째 우리 목표 설정했잖아요. 성과 평가. 두 번째 그 회사에서 뭐 열심히 절차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걸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거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감사가 되겠죠. 감사. 감사, 자체 감사 이걸 평가라고 했고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개선한 걸 개선, 평가 및 개선, 성과 평가와 감사 그리고 개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훌륭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겠죠. 훌륭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면 사고 안 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도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사고 안 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중에서 몇 개만 잘해도 사고 잘 안 나요, 사실. 근데 이 7개가 완벽하게 돌아간다? 그럼 사고 날 수가 없어요. 안전 문화가 막 형성돼서 누군가 엉뚱한 짓 하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돌발적인 행동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안전 문화가 조성되면. 마지막 요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성과평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제대로 성과평가 하려면 결국은 목표 설정을 잘했어야 되겠죠. 그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우리 회사의 위험 요인이 뭐고 그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있을 테고 이 실행하기 위한 것들을 각 부서별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라. 그런 목표를 설정했다면 그거를 평가해라. 그래서 안전이라는 요소로 성과평가에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안전 경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팀에서 어떤 안전 절차를 계속 무시하더라도 전혀 어떤 인사 고가에 반영이 안 된다? 열심히 안 하겠죠. 그럼 그럼 방법은 어떤 불이익을 주든지 또는 잘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2가지 방법이 되겠죠. 불이익 주는 게 어렵다면 인센티브로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 평가를 잘 이걸 잘 계획하고 한다면 생산팀을 안전에 잘 데리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안전팀을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자체 감사예요. 첫 번째는 안전을 주제로 성과 평가를 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어떤 절차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은 저는 이제 2가지를 생각했어요. 정기평가랑 특별평가, 뭐 수시평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기평가는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죠.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사팀에서, 본사 감사팀에서 하는 거고 특별 점검은 사고가 났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정기 점검, 특별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2개로 좀 나누어서 적어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제대로 자체 감사를 해야지 그 만들어 놓은 절차가 왜 운영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해 때 미숙할 수는 있어도 첫 해 때 자체 감사를 제대로 하면은 2번째 해에서는 막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유사 동종 업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세련된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발굴된 문제점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당연히 문제점을 발굴했으면 제대로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문제점 발굴할 의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도 이제 필요한 자원을 경영자한테 보고하고 필요한 자원이 배정돼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검했더니 뭐 생산팀에서 작업 허가 절차를 아무도 안 지키고 있더라. 그럼 이게 자칫 감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왜라고 했을 때 왜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팀이 안전 의식이 없어서 또는 작업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작업 허가 승인자가 사람이 없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자를 여러 명으로 늘리든지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럼 사람을 더 배치하든지 또는 그 승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자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느냐, 성과평가 말한다고 했죠.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고과 등에 적절히 활용하고, 아까 마이너스 잘못 마이너스 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사고과 활용한 방법은 플러스 성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다음 연도 목표에 설정에 반영한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열심히 하게끔 좀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목표도 제대로 설정해서 다음 연도 목표 설정에 또 반영을 한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성과평가 받고 있고 성과 목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실행 계획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느냐.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룰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 점검을 하냐. 이걸 이름은 그냥 정기 시스템 점검, 자체 감사 이런 이름으로 생각하고 정기 체계 점검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겠죠.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실행 계획 및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그에 따라 확인이 이루어진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실행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도 체크가 돼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누락한다든지 하지 않았는지 중요한 겁니다. 자체 감사 방법으로는 여기 예시로 드러났는데 계획이랑 절차대로 이행되고 있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반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중대법에 있는 규정이 대부분 다 반기 1회 이상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주요 공정 또는 위험 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점검팀 구성하느냐. 제대로 자체 감사하려면은 감사팀 잘 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 방식도 여러 가지를 활용하냐. 면담도 하고 서류 확인도 하고 현장 점검도 하고. 사실 면담과 서류 확인 중요합니다. 사실 현장 점검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현장 점검은 보통 하시니까. 근데 면담도 중요해. 면담이란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감사를 해요. 이 감독도 그렇게 하죠. A팀, 생산 A팀 맞습니다. 생산 A팀 중에 누구 한 명 지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화기 작업하려고 하면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화기 작업 절차서 있는데 그거 작성해가지고 우리 팀장한테 갖다 드리고 우리 팀장이 확인한 다음에 안전팀에 가서 또 승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 시작한다 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다. 이걸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면담, 서류 확인, 현장 점검 이런 것들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자체 감사하면 좋겠더라.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사실. 법을 어기서는 안 되니까. 우리 중대법에서 반기 1회 이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평가 및 개선을 통해서 결국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의무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을 직접 조치해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안전보건 그 재반에 대한 어떤 안전 경영을 해라, 확보를 해라 하는 건데 그게 하는 게 결국은 이 평가 부분인 거거든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중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점검 의무가 뭐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들은 자체 감사할 때 그 항목에 꼭 넣어야 되겠죠. 첫 번째, 유해위험 요인 개선 업무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해라고 돼 있어요. 또는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해야 되죠.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지를 점검하라고 했어요. 또 반기마다 한 번씩. 그다음에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마다 점검해내요. 그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절차가 작동하는지를 또 점검해내요. 이것도 반기다 한 번씩이에요. 마련된 절차대로 하는지 선정하고 관리하는지. 그 다음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이거는 이제 시행령 5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 점검하고. 이 7가지를 그 자체 감사할 때 자체 감사표 안에 이런 내용들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필수. 요거 더하기 알파로 자체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 보시죠. 그다음 아까 정기 체계 점검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고가 났을 때도 시스템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야차 사고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 요거는 제가 저 앞에 위험 요인 파악에서 사고 조사 예시 방식에서도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줬죠. 산업재해 야차 사고 발생 시 현장의 문제점 검토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하는 등 사고의 근원적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그래서 사고 원인, 단편적인 원인도 찾고, 그러니까 뭐 방어 조치가 뭐가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은 그거는 단편적인 거 찾아서 그건 개선하면 되죠. 더하기. 분명히 일상 점검, 일일 점검이라든지 또는 뭐 주기적인 점검 정비, 순회 점검을 했을 텐데 이 방어 조치가 잘못된 게 왜 발견되지 못했을까라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심도 있게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안전관리자가 바빠서 순회 점검 거의 못했어요. 사람 추가로 필요하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절차, 과정에 대한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 점검할 때 방법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요소, 6가지 앞에 6가지 요소별로 뭘 보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해 놨습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근로자 참여 부분이라 치면 근로자가 해당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지 못한 이유, 근로자 위험 요인을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이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왜 문제가 있었을까, 사고 났을 때. 그러면 뭐 아까 뭐 근로자가 참여해가지고 의견 냈는데도 개선하지 못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아까 뭐 돈이 잘못 투입, 자원 배정이 충분하지 않던지, 또는 우리 보존팀 인원수가 부족해도 그럴 수 있거든요. 기계는 오래돼서 낙후돼서 자주 고장 나는데 그걸 갖다가 보존팀에서 다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버려 두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주기별로 그 고장 나는 주기는 더 짜발질 테고 그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하게 거기에 맞게끔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팀을 좀 더 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말씀드린 겁니다. 사고 났을 때는 특별히 더 시스템을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발견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냐. 발굴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자원을 배정한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든지 평가 자체 감사 같은 걸 통해서 발굴된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어떤 실행 계획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그런 실행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가 수립되면 됩니다. 다시 이제 아까 경영자 리더십 부분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자, 중대법 시행령 규정을 한번 볼게요. 이게 평가 및 개선 관련해서 아까 전에 7가지를 말씀드렸죠. 반기 1회 이상 확인해야 되는 것들. 여기 보시면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이대로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라고 하잖아요. 반기 1회 이상. 자체 감사랑 연결되는 겁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총괄 책임자 등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고 하지만 나목에 보시면은 제대로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해라고 하죠. 다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반기 1회 이상 거는. 그 다음에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또 확인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자체 감사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서 훈련을 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라. 마지막으로 도급 용역 위탁 시 선정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고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 여기서 추가로 2개 더 있죠.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 결국 우리 중대법 전체에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라는 것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감사할 때 적어도 7개는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것들을 많이 담으면 좋겠어요. 우수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수 사례는 뭐냐면 내부 자체 감사를 좀 진심으로 하더라. 뭐냐면 감사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내부 감사원으로 선정을 하고 관리자급 이상 업무 경력자로 선발하고 전공 자격 뭐 자체 감사원 양성교육 이수하게 하고 이렇게 좀 아무나 감사를 못하게끔 실력 있는 사람을 감사원으로 선정을 해서 공장별로 이렇게 교차 감사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럼 서로 뭐가 문제 있는지를 열심히 찾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더라. 사실 자체 감사를 제대로 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축도 안 돼 있는 데는 뭐 문제점 엄청 많잖아요. 사실 뭐 구축하는데 급급하겠죠. 근데 먼저 구축을 한번은 제대로 해야지 문제점을 이제 발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감사는 중요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뭐 7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주요 사례들 하나 정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떨어짐을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 한번 보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이게 락아웃, 태그아웃과 관계되는 내용이긴 해요. 네. 우리가 설비 점검을 하다가 누군가 설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동료 근로자가 모르고 그냥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C가 사출 서연기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자 점검에 나섰어요. 그래서 뭐 그 기계 내부 사출 서연기 내에 머리를 넣은 상태에서 뭐 확인하고 있는데 옆에 그 동료 근로자가 버튼을 누른 거예요. 모르고 작동을 해버린 거죠. 이럴 때는 제가 뭐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락아웃, 태그아웃 절차를 도입하셔라는 거죠. 그리고 뭐 관리 감독자가 배치돼 있었다면 또 누가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가 누수되는 것지를 체크해서 그걸 다 이제 우리 다시 시스템에 반영시키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특히 비정형 작업에 대한 관리는 어렵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위험한데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비정형 작업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 중에 한 개가 락아웃, 태그아웃 또는 작업 허가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팀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잘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거나 하시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그리고 요거 요 자료도 같이 올려드릴 거거든요. 자료.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 가면 좋은 자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자료들을 참고를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검색을 해보고 주위에 있는 뭐 동종업계랑 서로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좋은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시면은 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